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던 걸까요? 어제 우리 증시가 잠시 쉬어갔었죠. 오늘은 미일 무역협상 타결 소식, 또 파월 해임을 둘러싼 월가의 혼란 등 해외 이슈의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또 여기에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표된다는 소식이 들리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인 이번 세법 개정안에 에서 수혜주가 무엇인지 벌써부터 시장에 들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원입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또 월가에서는 그 파월 의장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뉘앙스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번역돼서 나온 게 그런 겁니까? 실제로 진짜 바람직하다라고 표현이. 네, 번역된 취지가 좀 있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네. 사실 월가는 파월 편. 음. 이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죠. 고무적이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월가에서 연준의 지금의 독립성을 네. 어떻게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독립성의 반대가 뭘까라고 보면 네. 의존성이죠. 그렇죠. 독립적이다, 의존적이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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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 걱정하는 것은 연준의 유연성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독립성을 침해된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파월 의장과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네.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할 때 되면 하겠다. 즉 독립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꼭 해임될 가능성이 저는 낮아 보이지만 만약에 해임된다. 네. 라고 그러면, 한다면 네.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의 의중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사람을 안 칠 테니까. 지명하겠죠. 네. 그러면 그 유연성이 네. 현저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것은 이전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지난 6월 달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네. 반등했습니다. 반등. 네. 네, 그러니까 조금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세가 여전히 변수이지만 이전보다 상호 관세가 높아질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시기는 얼마나 갈지는 또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파월이 후임자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 네. 금리를 낮출 것인데 데이터들은 금리의 인상 혹은 금리 인하를 지연하는 쪽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유연성이 엄청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월가는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고무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월가는 연준 편이었다는 게 컨센서스인데 그런데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는 게 네. 저는 항상 변화는 변동성 이퀄 기회이자 위기라고 보는데 기회의 측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해임하면 안 되나? 그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그 사퇴를 하면은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압력에 먼저 제풀에 물러난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나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진적인 사태냐?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비자발적인 사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독립성과 의존성 그 반대에서 중간에 있는 유연성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봤더니 네. 월가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계속 생각해 보면 월가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동안 왜 계속 파월 의장과 네. 트럼프와 연준의 저는 이제 불협화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불협화음이 있을 때 월가가 왜 연준과 파월 의장의 손을 들어줬을까라고 보면 월가가 원하는 것은 연준의 유연성이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이 흐름은 네. 유연성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것에 우려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 다음번 FOMC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네. 이런 상황에서 네, 매우 정확한 지적이죠. 다음 주입니다. 7월 FOMC는 소문난 잔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죠. 네, 네. 소문난 잔치라고 보는 이유는 금리의 변화가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6%. 그러니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 정도면 동결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이번 7월 FOMC는 전부 다 소문난 장치라 그러고 별 네. 기대가 없다라고 보고 그냥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파월 의장이 네. 앞으로 하반기에 FOMC는 4번 남았거든요. 7월달, 9월달, 그다음에 하반기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남았는데 네. 10월달, 12월달 4번 남았는데 네. 8월달에 잭슨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사실 정기 FOMC는 아니지만 예. 학술 회의로서 잭슨홀에서 과거 QE2도 발표했었고 AIT라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양적 완화 정책도 두 번째 양적 완화 정책은 잭슨홀에서 시사했었고 예. 그 전에 전임자였던 옐런 의장이 네. 평균적인 목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잭슨홀에서 발표를 했었던 전례가 네,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잭슨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간헐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번 7월 FOMC에서 예. 파월 의장이 예. 잭슨홀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니고 FOMC가 끝나면 3주 뒤에 의사록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회의록이죠. 네. 그 회의록에서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준 내부에서 통화 정책 프레임 틀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AIT라 그래서 네. Average Inflation Target, 네.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과거 한 10년 동안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오른다고 바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네. 다시 저금리로 빠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좀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보자. 네. 1년을 보든 3년을 보든 5년을 보든. 그래서 저금리를 탈피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통화정책의 변화거든요. 네. 팬데믹 바로 직전에 변화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는 아니죠.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야 우리 이거 잘 지금 국면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프레임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네. 지난 연말부터 Fed Listen 네. 연준이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통화정책 재검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잭슨홀에서 이 재검토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에 주목하지만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네. 연준이 바라보는 통화정책 체계의 변화가 훨씬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건데 아마 8월달 잭슨홀을 바로 앞둔 이번 회의에서 네. Q&A에서 연준이 통화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고 그걸 8월달에 잭슨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슷한 문구가 논의된다면 네.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파월 의장의 월가에서 파월 의장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가 뭐냐면 파월은 항상 늦는다. 그리고 항상 wait and see 관망 심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답답하다는 거죠. 지금 금리가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 현재 AIT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전후 과정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을 FIT라 그래서 네. 플렉서블하게 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바뀌겠다. 네. 즉 유연성을 좀 더 감안하겠다. 네. 지금 물가가 오르면 바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지금 물가가 내려가면 다시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그만 보고 현재와 미래의 데이터를 볼 것이다. 좀 더 선행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적시성 측면에서 이제는 금리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고 네. 물가가 내린다면 금리를 낮출 겁니다. 따라서 시장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는 예상 가능한 정도로 바뀔 것이다. 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될 것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관세 여파 때문에 네. 물가가 조금 오를 개연성이 높아 보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 너무나 항등식 비슷하게 1대1로 바뀌는 거죠. 복잡하지 않게. 예. 저는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금리를 오리던 내리던 정책이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바뀐다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파월 갈등은 그런 거고 그런 가운데 앞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은 약간 좀 프레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관세 협상도 여러 가지 국외 이슈가 있는 속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그동안 이제 올해 증시가 많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증시 그 제도라든가 중시를 둘러싼 어떤 법 개정 이런 게 네. 또 있어가지고 네.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증시를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뭐 지난해 부진했던 거는 이제 언제 얘긴가 싶을 정도로 올해 정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주요국 가운데 기록했는데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겠죠. 네. 네. 저는 제가 있는 하나증권에서 제가 레포트로 주로 어떻게 쓰냐면 이런 문구가 항상 들어갑니다. 기세가 좋다.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네. 외국인 수급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실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알렸는데 네. 그것이 상법 개정.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상법 개정은 수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3%룰 하나만 지금 통과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건국 이래 한국의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 재분배 어떻게요?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어느 정도로? 부동산이 80% 네. 동산이 20%입니다. 네. 가깝지 않죠. 어쨌든 미국은 반대입니다 거의. 근데 가까운 일본은 네. 주식이 우리나라가 지금 8% 정도인데요. 가계 네. 자산에서 네. 일본이 15% 정도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네. 가계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바꿀지는 아직 기준은 없으나 네.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편중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옮기겠다. 네. 그런데 동산 중에서도 네. 국내 주식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을 이제는 한국 주식을 바라볼 때 우리 가게들한테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죠. 배당 측면에서 네. 포트폴리오 자산 측면에서 한국 주식을 바라보자. 네. 괜히 사기치고 시세 차익 갖고 투기하고 이러지 말고 따박따박 제3의 월급처럼 배당 측면에서 바꿔보자. 그렇게 시선을 바꿀 정도로 우리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네. 하는 가운데 있고 네. 상법 개정에서 최근에 뜨거운 감자인 세법 개정까지 네.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그 이제 논의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가장 크죠. 네. 사실 배당을 소득으로 보면 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최대가세 그러니까 49%까지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오, 부럽네요. 네. 어쨌든 배당이라는 것을 줬다고 했는데 그것을 소득으로 종합과세로 매겨버리면 네. 결국 벌어봤자 절반 이상이 소득으로 그럼 세금으로 나간다. 그렇게까지 주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인 것이죠. 배당은 소득에서 좀 분리해주겠다. 그래서 좀 절세 효과를 누려주겠다. 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부자 감세의 논란을 일부 철회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네. 뭐 아직은 세법이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거죠. 대주주 요건. 이것을 하향하겠다. 네. 요건을 하향한다는 지금 건 얼마에서 얼마로 하향하겠다는 거죠? 지금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 네.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 원을 네. 갖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근데 그걸 확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대주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국내 주식을 하면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대주주는 세금을 냅니다. 네. 양도차의 소득을 세금을 네. 내죠. 그래서 그것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출 것이다. 네. 근데 이거 10억 원은 어제 오늘 기사가 맨날 달라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또 너무 과하다. 네. 그래서 한 뭐 20억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쨌든 기준을 완화시켜주면 그만큼 대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말 돼서 네. 주식 쏟아내는 다 매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늘상 저희가 시간이 없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근과 채찍 중에서 네. 시장은 지금 당근에 기대를 해서 여기까지 지수를 올려놨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 적기성 있게 이제 채찍들이 네. 하나씩 나오는 네. 것이죠.
어쨌든 이제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금 개편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때 가장 수혜주가 될 게 이제 우선주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네. 우선주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선주를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많은 변화들 중에서 상법과 세법의 가장 교집합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배당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배당 투자는 과거부터 우선주 투자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우선주라는 게 보통주랑 좀 다른 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주는 없죠. 네, 네. 우선주는 없습니다. 네. 다만 배당을 먼저 받고요. 네. 기업이 청산할 때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최근의 시대 정신이 의결권이에요. 소액주주도 의결권을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선주가 메리트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네. 배당이라는 접근을 하다 보면 우선주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네. 실제 지난 한 2달 동안 우선주 네.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뭐 현대차 EUB 같은 거 네. 아니면 대신증권 금융권의 뭐 우선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 50% 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 우선주 지수도 거의 30% 가까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선주가 이제 어떠한 모든 게 좋은 게 있으면 어둠이 있죠. 한화그룹이 네. 최근에 하나의 우선주가 상장 폐지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건을 막 찾아봤어요. 네. 상장 폐지 요건이 안 됐어요. 근데 왜 폐지가 된 거죠? 정관에서 기업 정관에서 예. 이것을 자의적으로 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주 투자할 때 가장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 가뜩이나 없는데 일일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실제 거래가 많이 되는 저는 레포트에서 자의적으로 월 평균 한 2만 건 정도, 2만 주 정도 거래되는 우선주를 추려보자. 네. 몇 개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래가 활발한 우선주 중심으로 봐도 충분하다라고 봐서 첫 번째 잣대가 이제 거래량이 활발한 것을 보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선주가 배당 투자 컨셉이잖아요. 네. 근데 배당은 누가 줍니까? 돈이 많은 기업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성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성장성 있는 기업 플러스 우선주 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우선주를 좀 추려보자. 그래서 최근에 금융권의 증권주 우선주, 네. 뭐 미래에서 대신증권 등등 또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주라 그러면 현대차가 우선주가 몇 개 있습니다. 종류가 네. 1우비, 2우비, 3우비. 네, 그래서 현대차 2우비 같은 것이 네. 상당히 거래량이 많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코스피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미국에도 우선주가 있어요. 알파벳 같은 것이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주가 너무나 달콤해요. 의결권을 반영하면서 돈을 차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알파벳 같은 미국은요. 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가 10,000원이면 우선주는 한 9,500원 아니면 네, 10,000원 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결권에 대해서 옛날부터 자리매김해서 우선주와 보통주가 같이 가는데 한국은요. 네. 우선주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대주주 요건이 하향됩니다. 네. 그럼 연말 물량. 주식을 매도할 거예요. 네. 그런데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니까 빨리 주식을 던져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주와 우선주 봤을 때 네. 가뜩이나 우선주가 잘 안 팔릴 거를 다 알아요. 그럼 우선주부터 던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리스키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우선주가 되게 달콤한데요. 자칫하다가 연말쯤 가서 내게 안 팔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거래가 안 될 가능성. 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달라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선주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 코스피 상단을 지금 얼마로 봤어요? 3,700 10포인트. 예. 네, 저희가 하나증권에서 뭐 매월마다 여러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지만 저희 하우스가 가장 높은 지수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 있으신가 봐요. 이번에 기세가 좋다, 네. 수급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민낯도 있어요. 이렇게 발표하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죠, 정책이. 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겁니다. 주가는 뭐 조금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장성 곱하기 멀티플이에요. 네. EPS 곱하기 PER. 네. 그러면 EPS는 성장성이죠. 네. 한국은 애석하게도 현재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네. 기업의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PBR은 맞습니다. 그 PBR을 높이는 것이 네. 밑에 분모가 되는 우리의 주식수를 줄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수가 여건상 오를 가능성이 꽤 그래요.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해요. 네. 이게 조정이 언제 올지 뭐 네. 이런 생각을 또 막연하게들 하실 거 아닙니까? 네. 투자자를 어떻게 가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조정기입니다. 기간 조정기입니다. 네. 네, 이 조정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기간 조정은 짧을수록 좋은데요. 조정이 가장 무서운 건 폭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정기입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입니다. 즉 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도 전약 후 강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도주는 항상 살아있다. 네. 언제 조정이 크게 나오냐면요. 주도주가 완전히 꺾일 때 나옵니다. 네. 지금 조방원, 특히나 지금은 조방원, 네. 지주와 금융까지 얘기 드립니다. 네, 그만큼 주도주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네. 아직은 코스피 기세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